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화천대유가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배당금 1,000배를 돌려받은 것 이외에 대장지구 토지를 또 수의계약으로 경쟁 입찰 없이 매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라고 이 얘기를 드렸었죠. 오늘 오전 한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화천대유가 이 대장지구 안에 있는 땅을 사들인 가격, 어제 도대체 얼마에 사들였을까 궁금하다라고 언급만 했었는데 그 수준이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 낙찰가의 65% 수준, 그러니까 35%나 싼 가격으로 이 지역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화천대유가 저렴하게 매입한 이 토지 위에 아파트를 올려서 얻은 분양 수익금, 이것만 해도 또 수천억 원에 이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천대유가 상당히 많이 벌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상식 이상으로 벌었다는 이 부분이 의혹이 많이 증폭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걸 좀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의 지분 자본금으로서 반은 공영개발이고 거기에 이제 민간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성남시라든가 이재명 지사 입장에 봤을 때 잠시만요. 이재명 캠프 송 변호사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데 공공이 참여를 한 사업이라고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송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리스크가 없고 그 리스크를 민간 개발업체가 안으면서 개발을 하고 이익이 나면 성남시에게 주고 그리고 이익이 안 나면은 손해가 보면은 그 민간업체가 부담하는 이런 조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인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인허가권과 강제수용권, 아까 토지가 나왔는데 그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인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남의 뜰이라는 데하고, 네. 그리고 이제 메리츠하고 산업은행이 컨소시엄으로 다 와서 경쟁 입찰을 해서 그 선정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간업체에서 수익 난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이재명 지사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 조선일보에 난 보도도 아들이 취업했다는데 곽상도 의원이 아들이 취업해 있는 거 드러났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전 대법관이 거기 간 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 기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그리고 언론 기자 인터뷰한 거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성남시장 하면은 엄청나게 언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물론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건 맞지만은 사실의 근거에서는 이것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이거 수사해라. 100% 수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해서 3심까지 무죄가 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화천대유의 커넥션들 그게 드러날 수 있겠죠. 그 K 기자라는 사람이 법조팀에서 18년 했으니까 법조인들도 많이 알고 정치인들도 많이 알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로 초점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려가 들어요. 예, 교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사실은 지금 김부겸 총리도 네. 이 수익 배당금의 그 비율을 보고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엊그저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그러면 지금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배당금 1,000배를 받아가고 추가로 토지 매입권까지 분양권까지 수익을 얻어서 또 추가 수천억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점은 없으신가요? 이거 이상하면은 화천대유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분리해서 한 거 아니에요? 계약한 거고 인허가권과 강제수용권을 가지고 참여를 한 거고 자본금 딱 50%만 가지고. 네. 그래서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에요. 당시 네. 2015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자산관리회사라는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한 거란 말이죠. 네. 거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는 손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이 지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 수사해라. 알겠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요. 예.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이재명 지사와 연결됐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언론 이 인터뷰-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를 두고 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제가 예, 지금 예, 여쭤본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설명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지사와 연관짓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저희도 이제 직접적인 연관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제가 밝히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하시죠. 예, 이제 하나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여기 전체 92만 제곱미터 중에 약 15만 제곱미터를 싼 값으로 불화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그게 자기가 받은 거는 평당 1,250만 원. 그리고 바로 그걸 그냥 바로 매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는 1,936만 원, 하나는 1,690만 원. 이거 자체만으로도 2,300 무려 52억을 남겨요. 이거는 무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냥 불화받는 순간, 즉 다른 데 경쟁 입찰하는 데에 65%로 불화받는 순간 35% 이득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나중에 뭐 거기에 3억 5천을 가지고 무려 4천억이나 벌었다 하는 것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다. 그리고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아니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통주가 7%였고 나머지가 93%가 우선주여가지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처음에는 알려졌어요. 그런데 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선주도 1종 우선주가 있고 2종 우선주가 있습니다. 원래 우선주를 25% 이상 발행할 수 없도록 상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50% 이상의 주식에 대해서는 1종 우선주를 갖다 줬고 그 사람들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제로 시행 과정에서 의결권을 많이 행사했다는 그런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대장지구의 지금 개발 사업 논란은 지금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2023년에 조성 완료가 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보통주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통주의 배당 액수가 다른 보통주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당이 돼 있다라고 또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3년도까지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간인 7위는 지금 수천억 원의 수익 이외에 추가로 배당금 앞으로 계속 받게 되는 계속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아, 그래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유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아니 성남에서 일단 리스크를 더 안고 어느 정도까지 이익을 다 취했고 민간 사업에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이득을 얻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화천대유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처음에 경쟁 입찰하는 과정부터 뭔가 이쪽에 특혜가 주어진 것인지, 이건 살펴보자. 의구심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지. 이게 너무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사실 뭐 인허가나 이런 거 관해서 다 하는데 얼마나 리스크가 큽니까? 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지역적인 것도 언급했지만 얘기를 하면 해당 지역은 이 전문가들이 얘기할 그렇죠. 때는 금싸라기 굉장히 땅이라는 금싸라기 얘기도 땅으로 하니까 유명한 곳이니까. 그 과정에 이상한 게 없는지는 분명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참여연대 출신 예. 제가 한번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를 보면요. 뭐 어떤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같이 여기에 50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네.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가지고 50억을 투자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천대유 등 이 7개 회사, 여기는 무려 이 이익 배당 금률이 현재까지만 이루어진 것만 11만 5,300%예요. 네. 즉 1,153배가 투자 금액에 3억 5천만 원 해가지고 무려 4,040억이 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에 여기는 25억 좀 넘게 했는데 투자 금액의 40배 정도뿐이 못 받아갔어요. 네. 그런데 40배도 사실 많긴 한 예, 건데요. 네. 거기에 같이 했던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여기는 얼마씩 가져갔어요? 투자 금액의 1.5배뿐이 못 가져갔어요.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렇게 수익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는 그거를 허용했는지, 네. 이게 가장 핵심 의혹이죠. 알겠습니다. 자,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전 회계사는요, 화천대유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통주는 화천대유하고 SK증권이 가지고 있고요. 우선주도 1종 우선주, 2종 우선주로 나눠요. 그래서 참고로 이 우선주들도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2021년에 이익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얘네들보다 몇 배입니까? 한 60, 70배 가까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억이니까 한 1%만 가져간 거죠. 지분은 70배 정도 많이 가지고 있고 배당은 1% 정도만 가져가는, 그러니까 되게 기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 지분율을 다시 한번 저희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주의 경우는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약 50%를 보유하고 있고요. 7%의 보통주에서 6%는 SK증권이 그리고 1%는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들은 사업 시행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자, 여기서 불과 7%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무려 수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배당받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바로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인 겁니다. 사업 이익 배분에 있어서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